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릭성남 진행을 맡은 김희경입니다. 큰 일교차로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날씨에는 여러 겹으로 옷을 겹쳐 입고 나와서 외부 온도 변화에 맞게 겹쳐 입은 옷을 벗고 입어가며 체온 조절을 해주는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4 클릭성남은 3월부터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찾아왔었는데요. 기계 문제로 그렇지 못한 달도 몇 달이 있었죠. 방송 내용은 성남시 정책의 다양한 소식들과 동네 이름에 얽힌 유래를 살펴보는 코너 우리 동네 이름은으로 꾸몄었습니다. 어느새 오늘 방송이 2024년도 마지막 클릭 성남 시간이네요. 준비되어 있는 시정 소식들 좀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로 우리 동네 이름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라울림의 큰 힘과 응원이 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4년 11월 15일 클릭 성남 시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성남시가 매주 월요일 법률 문제 무료 상담 서비스를 펴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성남시는 일상생활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본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펴오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40분부터 정오까지 성남시청 6층 행정기획조정실 회의실에서 마련되고 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촉된 상담 변호사가 부동산, 상속, 채권, 채무, 이혼 등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 관련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자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상담을 해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고 있고요. 무료 법률 상담 예약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민 참여란의 대여, 예약, 무료 법률 상담 코너에서 예약하거나 법무과 송무팀으로 전화 예약하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31-729-2274번입니다. 시 관계자는 무료 법률 상담실은 시민에게 높아 보이는 법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해와서 올해 들어서만 9개월간 269건의 시민 고충을 해결했다면서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남시 탄천의 교량 18곳이 내년 6월 정비 완료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탄천 교량 16곳에 대한 정비를 내년인 2025년 6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는 2023년 4월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30년이 경과돼 노후화된 탄천 교량 19곳에 대해 긴급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순회교는 전면 개축이 결정이 됐고 14곳은 보도부 캔틸레버 철거 후 재가설, 2곳은 캔틸레버 철거, 2곳은 보수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캔틸레버 철거만 시행하는 백궁 신기 보도교는 지난 10월 8일 공사를 완료했고 보수 보강만 진행하는 양현교 황새울 보도교도 10월 중 완공해서 보수 대상 19개 교량 중 4개 교량이 10월 내 완공이 됐습니다. 전면 개축이 필요한 순회교는 우회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교량 공사를 올 12월까지 완료한 후에 교량을 2단계로 나눠서 설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캔틸레버브 철거 후 보도교를 신설하는 14개 교량은 시공사 선정을 완료해서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정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정자고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치료 중인 부상자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자교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2024 성남시 녹색 건축 아카데미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위한 ESG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녹색 건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는데요. 녹색 건축 전문가를 초청해서 3일 동안 4번의 강의가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강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이명주 교수의 기후위기 적응형 건축물을 말하다. 2강은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이경선 교수의 미래를 그리다.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건축 이야기. 3강은 목금토 건축사 사무소 권재희 건축사의 내일을 위한 디자인, 환경과 건축이 만나는 곳. 4강은 정온 건축사 사무소 오대석 건축사의 하자 없고 쾌적한 주택을 짓기 위한 포인트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아카데미 참여는 무료이고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성남시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70명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민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녹색 건축물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이름은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이름은 함께해 주실 표영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영신입니다. 드디어. 네. 2년여에 걸친 네. 네, 대프로젝트가 지금 눈앞에 네, 와 있습니다. 네. 막을 내리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영신님. 너무 바쁘셨는데. 아닙니다. 올해가 조금 바빴고, 사실 작년에는 괜찮았고. 네. 네, 올해 마지막 시간에 알아볼 동네 어딜까요? 네, 마지막 시간에는 오늘은, 분당의 국내동, 동원동, 그리고 이제 대장동,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장동까지 나오는군요. 네. 네, 첫 번째 동네 어딘가요? 국내동입니다. 그래요. 국내동부터 알아볼까요? 네, 궁궐궁의 안 내자를 씁니다. 네,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한자로만 생각하면 궁궐의 안쪽이란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지역에요, 조선 11대 그 왕이죠. 중종의 5째 아들인 덕양군 이기의 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 부인인 영가군 부인 권씨가 같이 붙인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작은 궁이 있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궁이라기보다는 절, 사당, 네, 사당. 정의사라는 네네. 이제 그런 사당을 지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궁안 아니면 궁내라고 부르게 된 것에서 기인합니다. 네. 그럼 정희라는 거는 덕양군의 시호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정희사. 네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동의 이 이름이 이렇게 뭔가 이 사당 같은 이런 곳에서 유래한 것 같은 네, 이거를 성남 그 본 도심에서도 있었죠. 그쵸?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사실 오늘 제 마지막 시간인데 제일 네네. 첫 시간에 이제 수진동 네, 설명했을 때 이제 그 수진동의 동명도 네. 그때는 이제
세종의 일곱째 아들인 평원대군 이제 사망해서 거기에 이제 장사 지내고 묘소를 관리하는 그 이름이 수진궁이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뭐 영장산 남쪽에 장사를 지내고 그 네, 묘소를 맞아요. 관리하는 수진궁을 지었다. 네. 그래서 수진동이 유래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동이라는 이 동이 성남에만 있는 지역은 또 아니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뜻을 오. 가진 지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에는 이 묘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아요. 이제 그 후손들이 대대로 묘를 썼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손자인 귀천군 이수, 그리고 증손자인 복내군 이형윤, 그리고 봉산군 이형신, 그리고 현손 충좌위 부사과 이숙 등의 묘가 아주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이 덕양군의 어머니인 수기 이 씨의 묘도 있어요. 근데 덕양군이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나 봐요. 아. 네, 그래서 홀로 된 이 덕양군을 양육한 이제 수기 김 씨의 묘도 같이 있었습니다. 오, 네. 어머니 두 분이 같이 모셔져 있는 셈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형으로 따지면 가장 북쪽에 수기 이 씨, 수기 김 씨의 묘가 있고 이렇게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여기 안 그래도 그 손자 귀천군 이수의 묘는 네, 맞아요. 문화재적인 가치가 되게 높다면서요. 네. 신기하게도 경기도 기념물 그 제54호로 지정돼서 보호받고 있어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찾아보니까 아들은 어디 가고 손자부터 소개가 됐을까 궁금해서 보니까 이 덕양군 이기의 장남, 그러니까 아들이 풍산군 이종린이라는 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이수의 아버지인 거죠. 네, 네. 이 아버지의 묘소도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하산운동 산 41번지에 네, 모셔져 있는데, 이 묘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그 보존이 잘 돼 있어서 2005년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내동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에 동원동을 알아볼까요? 네. 동원동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막 청개구리 소리 이렇게 채집하러 네. 갔던 때 그런 동네였었어요. 청개구리의 소리를 네. 우후. 그 소리를 이제 청개구리 중에서도 수원 청개구리 이제 그런 오. 종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소리를 채집하러 막 저희 딸이랑 같이 갔던 그런 동네여서 오. 좀 반갑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네. 여기도 역시 이제 조선시대의 광주군 낙생면의 이제 소속이었고요. 네. 동막동하고 용인군의 그 수지에 있는 원천동 일부 지역이었다고 해요. 오. 그런데 이제 1914년에 그 조선행정구역 변경 때에 이때 이제 낙생면 두 개를 합쳐서 동원리라고 이제 칭하게 되었고요. 동막동의 동자랑 그럼 원천동의 원자를 따서 동원동이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동막이라는 이 어원은 이제 동쪽에 막힌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니면 동쪽에 막집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네,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막집이라는 곳에서는 천주교 박해 시절에 숨어 살았다 이 막집에 그런 설도 있었고요. 네. 아니면 아주 예전에 의료 기술이 이제 취약하던 그런 시절에 네. 큰 병이 든 사람들을 이곳에 격리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전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려고 좀 만든 시설이기도 하지만 네. 스스로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또 임시 거처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자연 치유를 하던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전염을 막기 위해서 약간의 격리의 느낌도 있으면서 어쨌든 마지막 곳에 그렇게 거처하게 만든 그런 임시 거처를 말하기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왜 저희도 이렇게 요양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이렇게 공기 좋고 막 그런 곳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격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네네. 네. 동자가 좀 어떤 봄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대요. 동력동자인데. 아무래도 왜 우리는 해가 뜨는 곳을 이제 동쪽이다 보니까 그런 뭔가 소생의 기운, 이런 해가 뜨는 곳, 이런 좋은 의미들을 가진 글자라고들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좋은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약간의 기원성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천은 이제 한자지만 사실 풀이해 보면
네, 네. 내천자를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떠나온 고향과 멀다 그런 뜻을 지녔는데 아직도 머네라는 지명은 사실 쓰거든요. 맞아요. 버스 이렇게 타보면 네. 네, 버스 이렇게 있죠. 그 승강장 이름으로 머네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머네가 그런 뜻이 있군요. 네. 그래서 오. 원천, 한자, 머네, 고향과 멀다. 아, 왠지 조금 이렇게 약간 가슴이 약간 아리는 그런 이름이네요. 네. 동원동은 생각보다 날씨가 가을이다 보니까 지금 11월이라서 더 그런 느낌이 그런 좀, 느낌이 드는 네.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떠나온 고향과 멀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장동입니다. 대장동의 유래를 좀 알아볼까요? 네, 대장동은 큰 대자에 전장 장자를 이제 쓰는데요. 이 전장이라는 의미가 고관의 어떤 사유지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가 사유지라는 뜻이 있는 동네군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장도 있지만 네. 여기 대장동은 이제 조선 시대에 광주군 낙생면 대장리 또는 태장리였어요. 이제 그 태릉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바로 인조 임금의 이제 태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태장으로 처음에는 불렸다가 네. 그게 이제 대장으로 바뀌게 된 설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왠지 의미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네, 태장에서 대장으로는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것도 맞는 게, 그 인조 임금의 그 어태가 묻혔다고 해서 그 근처에 태봉산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진짜 태봉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맞겠네요. 네네. 태장으로 불리다가 대장으로 바뀌었다. 네. 지금은 사실 이 태실들이 다 고향 쪽에 다 합쳐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태봉산에 그 묘비가 아니라 비석이 있대요. 이 묻혔다고 하는 그 증거가 거기에 남아 있어서 맞을 그렇군요. 거다라고 합니다. 네. 이 대장동은 옛날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던데. 네. 좀 어려운, 저도 이제 옛날 말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매두루안이라고 이렇게 불렸대요. 외자는 산일 테고. 네. 그래서 산이 마을을 둘러싸서 안고 있는 모습이어서 두루안. 네. 그러다가 이 뇌자가 무로 이제 바뀌었고, 네. 두루안은 두루만 이렇게 불리다가 두만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무두만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뭐 장사가 많이 난다. 그 힘이 좋은 장사. 네네. 그래서 장토리 이런 말도 그런 동네가 있어서 또 합쳐져 가지고 대장동이 됐다.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 매두루안. 네. 무두만. 이런 이름들로 불리게 된 마을이었다라는 이런 설이 있는 곳이 바로 대장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 태봉산 자락이 누비길하고도 연관이 있다면서요? 네. 지난달에는 이제 6구간 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5구간 코스인데요. 동원동부터 이제 그 태봉산 거쳐서 하오고개까지 거기까지가 누비길 5구간입니다. 자꾸 이 누비길이 나오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한번 완주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포기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 네, 번외편으로 한번. 네, 이렇게 진짜 2회에 걸쳐서 우리 동네 이름은을 함께 해주신 우리 영신님. 마지막 시간인데 어떻게 소감이? 네. 일단 사실 소개를 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확실히 너무 좋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진짜 성남 전 지역에 막 애착이 가는 것 같고, 또 다른 동네에 가면 뭐 다른 지역에 어떤 이름일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어떤 역사나 어떤 히스토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을까 되게 궁금한 그런 호기심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많은 곳들에서 따왔어요.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일단은 경기신문에 윤종준의 경기 여지 승남 칼럼이 있어요. 네. 이분이 쓰신 그 되게 여러 많은 칼럼들 중에서 성남편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네. 물론 나무위키, 위키백과 그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런 것도 많이 참고를 했고, 또 특이하게 이제 성남 지역의 디지털 성남 문화대전이라는 게 있어서 웬만한 설명들이 다 잘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구청 홈페이지에도 이 동의 유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곳을 막
이렇게 찾으면서 네. 가장 겹치는 거, 겹치는 게 많은 거, 네.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게, 여기는 없었는데 저기는 있다?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따와 봤습니다. 네.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정말 너무나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소개해 주신 우리 표영신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영신이었습니다. 시정 소식에 이어서 우리 동네 이름은까지 전해드리면서 2024년의 마지막 클릭 성남 모든 내용이 다 방송이 됐는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과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응답과 화답을 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한 해 방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 클릭 성남에서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이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준비들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수 있어야겠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라울림 김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